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집 방송입니다. 특집 방송이니만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3대 위인을 제가 모셨습니다. 문익환 목사님, 백기환 선생님 이후에 가장 존경하는 분, 우리 거리의 민주주의 대통령 안진걸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무 과찬이시고요. 저는 문익환 목사님, 백기환 선생님 너무 존경하지만 그분들의 삶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이제 촛불 시민들과 함께 평범한 이웃처럼 열심히 꾸준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은 제가 늘 배우되 겸손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요즘 오래 사니까 예. 4, 50년 더 이 민주주의 운동 하시면은 그렇게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예, 뭐 그분들보다 기간은 더 길게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래도 이대한 경지는 못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윤석열 정권의 이 포갑 폭제 시대에 맞서서 매주 정말 시민들께서 곳곳에 투쟁도 하고 주말마다 촛불 행동과 함께 촛불 집회도 하시잖아요. 또 뭐 전국 좌우중도 합작 순회 집회, 또 서울에서 우리 순회 집회 가보시면요. 정말 적게는 뭐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까지 정말 피눈물 억장이 무너지고 나오시거든요. 그분들 생각하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네.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 그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안진걸 소장님보다 더 오래 살아가지고 안진걸 소장님 제가 전기 영화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문익환 목사님이나 백기환 선생님 영화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영화 1987 같이 그렇죠. 정말 네. 위대한 대작이 한번 나와야 되겠죠. 네. 20세기 한국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그 네. 엄청난 일제 식민지와 항일 무장 투쟁, 독립운동, 그리고 한국전쟁과 분단, 네. 반독재 운동, 그리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치열한 노동과 경제 발전, 그 전체를 관통하는 분들이 문익환 목사님, 백기환 선생님, 그리고 전태일 열사 이런 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의 삶을 이어받는 게 저는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더 민주주의나 민생 문제, 또 한반도의 평화나 남북한의 문제 더 치열했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막 그 뭐랄까 좀 한가한 정당 같은 느낌, 네. 여유 있어 보이는 느낌, 이건 매우 곤란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삶에 비춰보면요. 오늘 저희 특집의 제목이 민주당 혁신하지 않으면입니다. 와. 자, 이 안진걸 소장님이 던지는 민주당 혁신하지 않으면 다른 당 창당합니까? 아니요, 저는 뭐 이 촛불 행동이나 촛불 집회, 그리고 이렇게 범민주 세력 그 어떤 투쟁이나 활동 현장 가보면 창당설이 끊임없이 있어요. 창당 세력도 사실 있습니까? 예전에 그건 80조 6월 항쟁 전후에서도 뭐 네네. 민중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 이런 얘기 많이 한겨레 있었잖아요. 민주당 예, 기억나는 그때도 게 있었잖아요. 민중의당. 나중에 결국 민중당도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분들이 갑자기 새누리당, 신한국당으로 와갖고 우리에게 이재호, 김문수. 네. 충격을 줬는데 네. 지금 뭐 구구 인사 된 사람도 있고. 네네. 근데 그 못지않게 정의당은 진보정당으로서의 기대를 잃어버렸다, 신뢰를. 예, 네. 그다음 민주당은 민주주의나 민생 문제에 있어서 치열함과 진보개혁의 가치를 상당히 상실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지금의 시대 정신이란 건 딱 두 가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윤석열 세력에 정말 치열하게 맞서야 됩니다. 꼭 퇴진이나 타도를 걸지 않아도 네. 정말 너무나 날마다 나라를 망치고 민생을 파괴하고 있는데 그들하고 철저히 맞서지 못하는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두 번째, 이 불평등 양극화 민생고의 시대,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의 시대에 서민들과 중산층들과 민중들을 위해서 단 하나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예. 노란봉투법 예, 뭐 왜 제대로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면 그런 법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대책을 내놓고 네. 대중교통비를 뭐 일부 지원해 준다든지 네. 인플레이션 물가 뭐 지원금을 좀 준다든지 아니면 제가 오늘 갖고 왔는데 이렇게 이게 네. 민주당이랑 간 다음에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랑 민병도 의원이랑 이렇게 은행이자한테 국민연합 폭탄. 왜 예금보험료나 지급준비 원래 예금자들이나 은행이 내야 되는데 이걸 대출자들한테 지고 씌웠나. 이거 잘했어요. 네. 근데 이게 민주당 전체 활동으로 비춰지지가 않아요. 당대표가 참여했고 의원도 여러 명 왔거든요. 이벤트로는 잘했고 꾸준히 하는 의원이 있지만 국민들의 불만은 뭐냐면요. 민주당의 지지자면 이것을 왜 목숨 걸고 계속 치고 나가면서 이번에 전세자금 사기 관련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 전세보증금 보호가 핵심이잖아요. 지금 네. 윤석열 정권 5년의 망은 다 껍데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라든지 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라든지 몇몇 의원들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당력을 집중해서 옛날에 마치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를 몰아내기 위해서 총력 투쟁했던 것을 풀리면서 네.
왜 민생 문제 해결에는 그렇게 피 흘리듯이 총력 집중하는 의원들이나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느냐. 보면 이제 아까 이제 이것도 보여드렸잖아요. 예, 이자 문제. 뭐 그다음에 왜 예. 예금자가 돼야 되나 은행이 내야 될 것을 대출자한테 집을 씌웠느냐. 네네네. 그다음에 금리나. 금리나 요구권도 네네. 문재인 정부 만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걸 은행들이 제대로 행사를 안 해요. 재금융권이나. 네네. 그럼 문재인 정부 만든 건데 민주당 자기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럼 네. 제대로 행사해라. 금리나 요구 요건이 되는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달라는 거. 안내를 안 해주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그다음에 기준금리 2.5% 인상했더니 은행 수익자가 수익이 56조가 늘어났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이건 민주당이랑 행사한 거고요. 자, 요거 이제 금융 우리가 문제. 촛불집회 든 건데 네.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국민이 주관한다 이게 나라냐? 네네. 윤석열 퇴진 혼년 민생 파탄 책임져라. 제가 오늘 이야기한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윤석열의 온갖 만행에 맞서는 거예요. 김건희 네네. 한동훈까지 포함하여. 그다음에 진짜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자, 평론가님. 그 서민 긴급자금 대출해 준다는 거 보셨죠? 네네. 그게 1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50만 원을 주고 나중에 6개월 50만 원을 줘요. 완전 황당한 네네. 기만인데. 네. 근데 그게 이자가 16%예요. 그 뭐예요? 정부가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대출해 준다는데 100만 원인 줄 알고 봤더니 50만 원만 빌려 6개월 50만 원을 더 빌려주는 건데 이자가 16%나 돼요. 뭐 저기 뭐야 그 신용 정보회사요? 뭐 그러니까 상조회사? 고리대금업자 뭐야, 같잖아요. 고리대금업자야 진짜? 이걸 이재명 대표가 잘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더 씁쓸한 건요. 윤석열 정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10만 명이 넘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줄을 서서 이걸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돈 100만 원이나 돈 50만 원이 없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이자가 16%나 되는 고금리라는 거 알면서도 와서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윤석열 정권이 한다는 정책이 이게 1,000억짜리 대출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씩이니까 10만 명이잖아요. 640억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는 거. 그럼 6만 4천 명. 다 해봐야 16만 명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훌쩍 뛰어넘는 수십만에 수백만 명이 지금 돈 50만 원, 돈 100만 원이 없어갖고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민주당이 어디에 올인해야 되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금융 문제는 민주화되고도 민주당이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 약탈식의 그렇죠. 약탈적 이 금융 재정 네. 금융 사회에 그냥 완전 주도권을 뺏긴 것 같아요. 제가 모피아에게. 모피아에게 뺏긴 것 우리 같아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도 이 금융 경제 정책은요 모피아들이 너무 많이 맡겼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IMF 환란 시기에 국민들이 금모으기 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은행이 다 국채은행이잖아요. 그렇죠. 공적 자금 들어가고 예. 국민의 세금 들어가가지고 은행을 살려놨더니 국민들이 어려울 때 은행은 돈 못 내겠다는 거야. 맞습니다. 시장 경제 원리 때문에. 예. 그러면 자기들이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퇴출될 상황에 살려준 거는 다 적당하고 정당한 거고. 그럼 지금 국민들이 죽어갈 때 살려주는 것은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난다? 이게 앞뒤가 안 되는 논리거든요. 이게 국민의힘의 논리잖아요. 지금 네.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수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네. 국민 경제 휘청일 정도고 지역 경제가 완전히 망할 정도거든요. 근데 절대로 공적 자금 지원 안 된다는 게 지금 윤석열 정권 원희룡의 근데 민주당도 여기 망언인데. 대해서 세게 치고 못 나가. 그러니까 왜 그걸 세게 못 치느냐. 왜냐하면 그럼 그동안 각종 대기업들, 네. 금융기관들, 심지어는 부동산 부실 채권들, 네. 그다음에 뭐 저축은행 사태 전부 다 우리 국민 세금 투입됐잖아요. 심지어 윤석열 정권이 요즘 뭐라 그랬습니까? 미분양 아파트 미분양 사준다는 아파트 거 아니에요. 사주겠다고 했는데. 수십 조를 들여서. 그다음에 재벌 대기업에게 지금 수십 조의 세금 감면, 그 세금 특혜까지 주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1조 안팎도 안 드는 정책일 거예요. 또는 많이 들어봐야 뭐 5조 안팎 정책일 텐데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아니 야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나 부실 건설회사는 다 국민 세금으로 수십조 수백조도 투입해가지고 도와주면서 국민들이 죽겠다 할 때는 못 도와준다는 게 말이 되냐면 싸워야 되는데 이 지적은 해요. 지금 법안 내놨어요. 정의당과 함께. 근데 저희들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립 서비스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립 서비스만 하고 예. 늘 이 역풍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쓸데없이 심하죠. 정말 지금 국회 안에서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요구하는 의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열정은 보여줘야지 지금 죽을 맛인 서민, 중산층, 그다음에 전세 피해자들이 아 역시 국민의힘하고는 다르구나. 민주당이 심지어 정의당보다 또는 진보정당들보다 더 열심히 하네 민생 문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총선에서도 압승을 할 수 있고요. 그래야 그 총선 압승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평균 만약에 우리가 200세 얻었다 쳐요. 그래서 윤석열 탄핵이 가능한 의석이 됐다 쳐요. 근데 윤석열 탄핵도 안 하고 띵까띵까 한다거나 이제 됐으니까 네네. 아니면
뭐 됐는데 국민의힘하고 별 차이 없이 서민들이 여전히 양극화 민생으로 시달린다면 저는 아마 이제는 진짜 국민들이 다른 정당 만들자. 지금도 촛불 집회나 촛불 행동 주변에서 야, 민주당보다 조금 더 혁신적이고 치열한 정당 만들어야 된다는 논의가 있잖아요. 저는 네. 반대하지만 네네. 저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단결하고 윤석열을 몰아내고 민생 문제 해결하자는 의견이지만 그런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못 말리겠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의 민주당으로 지금의 정의당으로 뭘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당신 왜 못 믿냐라고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분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너무 많이 실망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촛불행동은 창당을 할 수가 없는 조직이고 연대 연합기구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창당 반대고 창당 세력에 가담할 일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예를 들면 민주당과 함께 연대 연합 세력을 늘려나가서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고 민생문제 해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 입장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언젠가요 상황이 바뀌어서 예전에 국민의당 한번 돌풍이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그건 사실 저는 잘못된 돌풍이긴 했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말 바짝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민주당이 제대로 된 이제 진보 개혁적 입장을 가지지도 못하고 핵심은 또 치열하지 못하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원인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적 구성의 문제입니까? 제가 보니까 시스템은 많이 갖춰졌어요. 네. 지금 예를 들면 상당히 당원들의 그 참여도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 있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같은 경우나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네네.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인적 구성이 저는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인적 생각해요. 구성에 문제가 있다. 네. 네. 80년대, 70년대 그렇게 치열하게 반독재운동과 민주운동 때 분들이 지금 다수거나 주류인 게 분명하지 않아요. 뭐 꼭 586. 친명, 비명을 떠나가지고 네네. 전체적으로는 우리 친 DJ, 친노, 친문, 친 이재명으로 네네. 쭉 지도자나 리더십이 변화 발전을 오면서 약간의 결은 달리하지만 네네. 공통적으로 보면 박정희 시대, 전두환 노태우 시대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이 다수가 됐거든요. 네네. 그때 치열한 만큼 지금 의정활동이나 정치활동하거나 서민 중산층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저는 감히 따져보고 싶어요. 그때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그럼 반독재 그때 운동했던 싸웠던 분들이 뭐 노무현 때 DJ 때 들어와가지고 개혁 세력으로서 수평적 정권 교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정치 혁신이나 이런 거에 선봉장 역할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그렇죠. 거기까지는 긍정적 역할을 하셨어요. 네네. 일제히 정치 교체되고 세대 교체도 이뤄냈죠. 네네. 뭐 젊은 피부터 시작해서. 근데 진보라는 것은 민주주의랑 끊임없이 진화해야 돼요.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잖아요. 네네. 시대 과제와 시대 정신에 맞게. 지금의 시대 과제, 시대 정신은 누가 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윤석열 세력에 맞서 투쟁하는 거고 네. 이 험악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른바 586을 중심으로 그분들의 정치적 행태를 보면요. 지금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에 가장 강력히 투쟁하는 데도 보이지도 않고 촛불 집회 현장에도 별로 보이지도 않고 왜 안 나올까요? 자기가 지금도 여당인지 알거나 여당인지 아니면 알고 정치를 국회 안에서 하는 거로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정치라는 건 민중의 정치고 민생의 정치고 생활의 정치고 거래 정치랑 제도의 정치가 함께 가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네. 정의 하나 내려드릴게요. 함부로 막 쓰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막 쓰는 의회주의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의회에서 타협하고 절충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거리의 민생의 문제들, 그다음에 민중들의 아픈 것들을 제도권에서 받아 안으라는 뜻이 그게 의회주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혁명으로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혁명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당연히 이거 그 의회주의를 존중한다 해도요. 네. 오라소목금은 의회에서 열심히 입법 활동하고 상임위 활동하시고 동료분들과 토론하시되 주말에는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피맺힌 투쟁을 하는 노동자나 민중이나 국민의 촛불 목소리 집회 의견을 들어야죠. 듣고 그 분위기가 어떻고 뭘 외친지 듣고 그다음에 또 주중에 와서 그걸 전달하고 이게 왜 의회주의의 입에가 되고 근데 제가 그게 민정원들한테 의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의회주의 그게 정의예요. 의회주의자는데 예. 민정원 일부에서 들은 게 우리는 집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제도 안에서 활동한다. 우리는 의회 안에서 활동한다. 아니 국민들이 움직이고 살아 숨쉬고 주권자들이 모여있는 모든 현장이 정치적 현장이잖아요. 그것을 의회 밖에 거래 정치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라 안팎의 정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야, 근데 실제 제가 무식하다, 진짜. 많이 만났어요. 우리는 그건 시민단체는 하는 일이다. 거리에서 투쟁하는 거죠. 진짜 무식하네. 예. 누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다음에 태진이나 타도는 제도 정당으로서 함부로 말할 게 아니다. 그런. 제가 그것까지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퇴진 타도나 탄핵을 결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죠. 당연히 민당 당론으로서는. 그러나 개개인의 헌법기관으로서는 얼마든지 윤석열 정권이 지금 날마다 나라를 망친다면 나는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퇴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집회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요 집회를 나오거나 퇴진이나 탄핵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다 말하는 거는 한 10분의 1, 10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이게 어휘 분석을 해보니까요. 퇴진이나 타도는 비법률적 용어예요. 네. 탄핵은 법률적 용어예요. 그것도 의회적, 제도권 용어예요. 예, 제도권 용어. 의회주의적 용어예요. 예. 헌법적 가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에 반대 개념으로 상응해서 준 게 탄핵이에요. 맞습니다. 탄핵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탄핵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 보직에서 해임하는 거거든. 예. 그걸 이제 상권 분립이 되어 있으니까 국회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국회 당연한 권리예요. 예.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시기상조이다거나 역풍이 분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네. 무조건 제가 옳은 건 아니까. 예를 들면 5월 9일이 이제 집권 1년 차이기 때문에 1년은 지켜봐야 되는 여론이 있어요. 실제로 중도층이나 관망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논리를 들여서 아직 1년도 안 조금 됐어요? 더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와.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논거를 들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존중한다니까요. 네. 그건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분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신중한 입장을 가진다고 해서 윤석열 정권이 지금 저지른 온갖 악행과 만행에 대해서 치열하게 투쟁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는 건 그건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퇴진이든 탄핵이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거 맞죠. 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느냐를 묻는 건데 그것도 안 하면서 집회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국회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느냐 그것도 안 한다는 국회 거죠. 안에서도 안 해요. 예, 그걸 저희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시대 아까 계속 말하는 두 번째 시대 정신은 민생 문제나 양극화 불평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얼마 전에 설문조사가 얼마나 비극적인 설문조사 있었냐면요. 2030 세대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애들 낳아봐야 나보다 잘 살 것 같지 않아서 애 안 낳겠다는 게 50%입니다.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들까 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 원래 소수 특권 세력이고 기득권 세력 그렇다 치면 우리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희망을 줘봤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2030 세대들에게 소득을 더 늘리고 일자리를 더 늘리고 예.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만 다녀도 충분히 임금 격차를 일겠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치열하게 노력했는가. 그래서 2030 세대들이 아이를 낳으면 예를 들면 민주당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했잖아요. 국가가 사회가 키워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다 못 지켰는데 네. 이제는 그걸 정말 지켜서 엄마 아빠는 힘들어도 아이들만큼은 네. 우리 사회가 우리 민주당이 정말 바르게 불행하지 않게 키워주겠다라는 약속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거 우리가 많이 못하잖아요. 저는 이건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소멸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아이가 1년에 30만 명 나타나요. 박재현 네. 평론가님하고 저희들이 자라던 시절은 100만 명이 넘었어요. 우리 저기 예. 치열했습니다. 예, 정말 한 치열했습니다. 반에 60명씩 있고 뭐 오전반 오후반 있었고 근데 30명도 안 돼서요. 24반까지 대학들이 망해하고 초중고등학교도 문을 닫고 동네가 썰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누가 노동을 하고 누가 어르신들 복지는 책임지며 네. 누가 군대는 가고 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전히 민주당을 보면요. 국민의힘이 원래 그런 자들이니까 한가한 분들이 많다니까요. 한가해요. 그다음에 굉장히 정치를 본인들은 폼나게 한다고 하는데 예쁘게 하려고 하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주로 네.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고위 관료들 만나고 있어요. 자기 친구들 중에. 네. 전문가들 만나고. 예, 있고. 전문가라는 미명하에 네. 예를 들면 일주일에 그래도 절반 이상은 빈민, 서민, 중산층, 청년, 노동자, 중소상공인, 서민들하고 늘 계속 이야기 듣고 그분들 정책 건의하고 지하철도 타보고 이런 다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야 사람들이 뭐가 어려운지 알죠. 근데 이미 본인들의 삶이 귀족이 엘리트 된 하나 지배층화 되어 있다니까요. 그 저기 국민의힘이 귀족 1이면 귀족 2 이렇게 되는 거지. 심지어 그러니까 좀 정말 신라를 말하면 그렇게까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크게 지배층의 위치에서 다르지 않은 신라를 말하면 뭐 여당 권력은 뺏겼지만 네. 그래도 너무나 충분히 살만하고 주변에 기득권 세력에게 포위되어 있는 이걸로는 정말 옛날에 우리 DJ나 노무현이 했던 치열한 정치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다들 알고 있지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586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게 당대표나 정통 586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 민주화운동도 하고 당대표나 대선 후보에 근접도 못하고 있어요. 왜? 국민들의 감동을 못 준 거예요. DJ나 노무현이나 문재인만큼 이재명만큼에. 그렇죠. 근데 굉장히 잘난 척을 해요.
고고한 척도 해요. 자, 아까 구체적인 질문 하나 해볼게요. 거리에 왜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586이었어요? 그런 분들도 있었죠. 아. 58. 그다음에 뭐 관료로 와가지고 아니 뭐 초재선 네. 지금 이제 좀 뭐 이상하게 이벤트 비슷하게 영입된 이런 분들이 그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차라리 평생 관료를 하다가 전문가의 몫으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은 길거리 집회에서 막 하고 막 윤석열을 다 도와줘. 어색할 수 있지.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돼요. 네, 네. 근데 평생 박정희 전두환 노태하고 싸우고 DJ 노무현의 억울한 죽음과 정치검찰의 그 만행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느냐. 관망이 너무 길고 심지어는 그건 시민단체 일이라는 식으로 치부한단 말이죠. 그건 시민단체 옛날만큼 많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그건 매우 부당하고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는 거죠.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시민단체 보고 예. 해결하려고 하려면 정당을 시민단체에 예. 위치를 줘야죠 오히려. 그리고 DJ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치라는 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라 했는데 지금 네.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는 현장은 어디죠? 윤석열의 만행에 그렇죠. 분노하는 국민들. 그다음에 지금의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과 민생부와 불평등 때문에 하염없이 울고 있는 국민들이잖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울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인터넷 댓글 보세요. 딱 두 가지. 대부분 대분류로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불안하다. 애 안 낳겠다. 큰일 났다. 둘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만 보면 미쳐버리겠다. 꼴보기 싫어 죽겠다. TV도 안 본다. 잠이 안 네, 온다. 네, 네. 확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막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출국 금지 시키자. 막 이런 거잖아요. 물론 과도한 주장도 있고 풍자도 있어요. 근데 오죽하면 그런 게 미국 가 있을 때 남아있겠어요. 입국 금지를 시키죠. 못 들어오게 하자. 그냥 네. 거기 살아라. 네. 기시다 밑에서 빡빡 기시라. 예. 뭐 이런 풍자가 난무하는데 자 민주당 의원들 중에 누가 길거리에서 또는 아니 100번 양면서 길거리 안 나와주니까 국회 안에서 지금 그렇게 치열하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20대 때 한때 꿈었던 정말 민중을 위한 정치, 민족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발로 뛰어오는 사람 누구인지 한번 저는 가슴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그럼 우리 저기 안진걸 소장님은 지금 인적 쇄신을 주장하시겠네요? 제도적 쇄신뿐만 아니라 네. 당원들의 지금 뭐 예를 들면 대의원제 폐지 이야기도 나오고 당원들이 직접 참여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해야 돼요. 웬만하면. 네. 아주 너무 무리한 것만 아니면 뭐 순차적으로 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치열한 진보와 민주주의와 민중성의 강화. 예, 민족 문제, 그러니까 민주주의, 민중, 그러니까 민중 민생을 한 카테고리를 하고요. 그다음 민족, 일종의 21세기 삼민주의, 민족, 그건 너무 옛날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옛날- 민생 이 정도 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편하게 민주, 민생, 평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3대 과제에 대해서 기존 이미 3선, 4선하고 제도정치, 기득권화되고 기성화되어 있는 선배님들이 또는 그 세력들이 더 이상의 감동과 혁신이 없다면 대규모로 물갈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어떤 방법이 같은 있을까요? 586이어도 박진영 평론가라든지 뭐 예를 들면 저는 586도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분들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80년대나 90년대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 열심히 하고 지금 이제 40대나 50대가 돼 있는 분들인데 계속 뭐 아직 초선이거나 아니면 영선인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주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치열한 정치를 하자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586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전대협이라든가 그 시절에 총학생회장을 하고 서울의 중상위권 이상의 네. 총학생회장을 하고 DJ와 노무현에 의해서 낙점되듯이 와가지고 내려 꽂혀가지고 권력을 잡아가지고 오랫동안 향유하신 분들 이런 거고 저희는 밑바닥에서 잡일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저희 보고 그렇게 뭐라 하시면 안 그러니까 됩니다.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 차이 때문에 자 평생 한 3, 40년을 재야 시민단체에 복무하고 민주주의와 민생 문제에 치열하게 노력한 분들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정말 빛은 일부 386, 586들이 다 가져갔는데 그렇죠.
정말 어둠 속에서 네. 온갖 뭐 당직이라든지 음. 보좌관이라든지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공부해가지고 정책적 전문성도 상당히 갖춘 분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만행에 분노하고 부르르 떨면서 시민들과 네. 함께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네. 여기서 일일이 실명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선배님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90년대, 2000년대 대학 학번 또는 대학에 안 갔다 하더라도 뭐 비대학 출신이다 하더라도 정말 민주당 안팎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생활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정말 우리 사회 국민의 발전에서 노력하고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아이들 키우면서 돈이 얼마나 귀하고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를 몸소 체험한 그런 생활형 신진 정치인들, 이 활동가들. 두 그룹이 네. 민주당을 접수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체질을 완전히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매우 젊고 아주 치열하고 윤석열에 맞서는 것과 민생 문제 해결하는 것, 이 두 가지 과제에 막 정말 그 두 가지 과제에 의해서 막 불을 떨 수 있는 정말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그런 분들이 그 대거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촛불 집회 사회 보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분하고 그 트럭 타고 하는 그 민봉기? 구봉기 소장. 구봉기 소장. 그런 이런 분들은 분들도 나이가 어느 정도 돼요? 30대 분들이죠. 그분들이 아. 30대죠. 예. 주로 활동은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그분들은? 일본 그분들은 이제 재하 시민사회단체나 직장인 출신이죠. 아. 구봉기 소장은 직장을 하다가 생활경 연구소를 만들었고 촛불 집회 지금 이제 그 사회 보는 여성분. 그다음에 여성분은 학생 운동하고 재하 사회 운동하고 이제 촛불 집회 사회까지 해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구나. 일본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아니 예를 네. 들자면은 지금 586 선배들이 20대 초반에 총학생회장에서 그 6월 항쟁 때나 나와서 사회 보고 그러다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DJ 손에 이끌려가지고 정치권에 들어온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젊은 피. 96년, 2000년 두 번의 총선을 거치면서 젊은 피가 다 수혈돼. 지금 그분들도 과거에 그 선배들이 했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3선 4선 됐어요. 저 같으면 우리가 정말 애를 썼는데 나름. 근데 이미 시대 정신으로 우리가 뒤처진 면이 있는 것 같다. 1. 두 번째,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서 일정의 책임이 있다. 세 번째,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성과로 탄생했는데 촛불혁명이 요구한 민주주의나 민생이나 평화의 과제들 개혁 과제를 제대로 못했다. 제대로 못했죠. 이 세 가지 책임지고 용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요. 네. 그렇지 않아요. 불출마 선언한 사람은 오영환 의원이 한 명이잖아요. 물론 이제 송영일 전 대표와 우상호 의원은 다른 이유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그러니까 다 합쳐봐야 딱 3명이에요. 오영환 의원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요. 뭐 평가가 엇갈릴 수 있겠지만, 근데 오히려 그런 초선 의원은 나는 이제 생활했냐 돌아왔다 그러고, 와 어떻게 막 3선 4선 하면서도 국민들이 감동 제대로 한번 못 줬던 분들이 현 의원이든 전 의원이든 지금 알아보니까 다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동일 지역 3선 금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안 소장님은 거기에 찬성하시겠네요? 저는 찬성하죠. 네. 사실 어색한 면도 있죠. 한 지역에서 사선하면서도 정말 주민들과 국민들과 민족과 결의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 예의대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부당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도 동일지역에 3선하고 그러면 또 기득권화되고 심지어는 지역 기득권 세력하고 유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도요.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다음에 새로운 분들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예외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이런 제도도 도입해서 인적 쇄신도 해보고 기득권화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선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는 네. 지자체장을 3선 이상 3선까지만 보장해 주는 지자체장 것처럼 3선도 과도하고. 예. 네. 그렇죠. 재선만 해도 된다는 재선만 해도 거죠. 되고. 8년이면 충분히 8년이면 비전을 충분하죠. 제시하니까. 근데 이제 헌법기원은 국회의원이 만약에 12년을 했다. 네. 그러면 원칙적으로 사실 그 사람이 4선 하면요. 네. 너무 장차관화 돼요. 장차관보다 권력이 더 생겨요. 아시잖아요. 네. 3선 여러분 4선 정도 하면 어떻게 되는지 4선 5선 되면 다 국회의장급이 되고요. 본인들도 그렇고 대선 후보급이 되고요. 예를 들면 내각의 장차관들도 그 사람들을 거의 상점 모시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몸이 뻣뻣해져요. 3선 4선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단 손이 없어져요. 본인 손으로 핸드폰을 못 받아. 보좌관이 받아줘야 돼. 일단 귀가 없어. 본인 귀로 민원이라든가 국민들의 이야기를 목소리를 못 들어요. 심지어 과하게 표현하면 그런 면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이제 3선을 초과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치를 못 하기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를 자꾸 국회의원으로만 국회에서 그렇죠. 다른 일 하면 되죠. 3선 하시면요.
얼마나 이분들이 실력과 전문성이 갖췄으면 경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 밖에서도 맞습니다. 그럼 국회 안에서도 의원 말고도요 상임위 전문위원도 할 수도 있고 국회 도서관장 하면서 네. 국회 그다음에 입법조사처의 뭐 명예 그런 위원 되면서 정치평론가여도 돼요. 예, 정치평론도 할 수도 있고 네. 또는 예를 들면 심지어는 외국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맞습니다. 시민단체로 와서 자기가 의정했던 10년 동안 의정활동했던 걸요 NGO나 시민단체하고 나눠가지고 시민단체 때 그 영향이 또 강화돼서 국회 정책 제안도 하고 감시도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 만들. 왜 뭐하러 4선 5선 굳이 해야 됩니까? 국회만 그리고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요. 나와서 대권이나 지방선거나 이런 데 또 도전하시면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집행부가 될 생각을 해야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라든지 애쓰는 분들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것도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민주당이랑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최근에 민주당이랑 정책 간담회 계속 있어요. 제가 은행 통리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 이자를 받는데 미취업 상태나 실업 상태 무이자로 하자는 것도 김민석 정책위원장이 있어요. 이것도 국민의힘이 반대해요. 나쁜 놈들이죠. 아니 지금 돈 벌어서 안 갚는 게 아니라 미취업 상태고 실업 상태인데 이자만 쌓이고 있거든요. 얼마나 부담돼요. 그때는 이자를 면제해줘야죠. 뭐 네. 이런 정책 간담회 됐고. 지금 그 우리 촛불 집회에 나온 플랜카드 중에 좀 재밌는 거 없어요? 아니 뭐 이런 거 있죠. 미국의 종로로도 있고 윤석열이 버린 주권 국민 대차자도 있고 네. 오죽하면 저는 정통 보수 세력들도 이렇게 태극기 태극기 촛불연합. 저기 윤석열 한동훈의 정치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야기는 현 정권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비상식적인 그렇죠. 엉터리 정권이다 이런 그리고 뜻이죠. 정통 보수를 자처했던 분들도 지금 다 하나씩 이탈해서 윤석열 타도에 오고 있어요. 근데 정작 정통 민주 세력을 자처하는 민당이 소극적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제가 좀 까칠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돈봉투 의혹 연루된 의원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게 큰 돈이 아닌 건 사실이잖아요. 네. 50만 원, 100만 원을 뭐 송영길 대표가 다 알고 줬겠습니까?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오랜 관행이었다는 것도 이해를 해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또는 당원들이 보기에 아니 자기가 좋아서 선거운동하는 건데 뭐하러 봉투를 받습니까? 근데 뭐 밥 사줄 돈, 교통비라는 건데 그것도 본인들이 논리예요. 아니 자기가 밥 사주면 되잖아요. 왜 예를 들면 송영길 캠프에 누군가를 두고 돈부 받아고 사주니까 오늘 고생했다고 내가 사주면 되죠. 근데 정치인이 못 사주게 돼 있으면 예를 들면 자본가들이 진짜 당신들이 이번엔 밥값 내라. 내가 의원 아닐 때 합법적으로 사주겠다. 내가 다 기입했다. 요즘 회비가 너무 다 내요. 아니 그러니까 회비 요즘 그 노사모가 또 그런 문화를 이미 만들었잖아요. 예. 서로 수평적으로 님 쓰고 작출해가지고 반드시 n분의 1로 내고 왜냐하면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어떤 돈에 의존하면 문제가 생길까 봐. 그렇죠. 이미 노사모 때 구현했던 걸 지금도 못 한다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신정훈은 해법이 맞는 것 같아요. 전수조사는 안 됩니다. 전수조사는 마치 민주당이 모두 범죄자인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네네. 조사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면 당시에 그냥 큰 문제의식 없이 네.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자본단들 안쓰러워서 봉투 주길래 자본단 넘겨줬다 밥 먹으라고. 근데 그게 정치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 확인됐으니 내가 받았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러면 유권자들이 판단할 거예요. 만약에 200만 원 받은 국회의원이 그 자본단한테 이제 자본단 밥 먹는 줬다고 쳐요. 고백을 했어요. 지역 주민들이 당신 나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끝까지 모른 채 하다가요. 검찰 수사로 바뀌어서 막 녹취록이 나오고 그러면요. 그때는 국민들이 당신 꺼져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정서법에 의해서 심판받고 빨리 이게 잘못된 관행인 건 분명하니까 자백할 거 자백해서 주민들에게 심판을 받던 용서를 이해를 구하던 그럼 거기서 뭔가 결정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대로 길어지잖아요? 그럼 총선에도 악영향 끼치고요. 정치검찰이 먹잇감 되고요. 이재명 대표도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민당이 술에 빠지는 거예요. 빨리 이거 털자. 고백하고 다시는 안 그랬다 약속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본인은 출마나 이런 거 못 하시죠? 아니 저는 그 박근혜 때 낙선운동에서 네네. 대법원에 유죄선고가 났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유죄선고 했던 선거법이 위헌이란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명예회복이 됐어요. 예. 그리고 사면도 됐어요. 네네. 그래서 얼마나 출마할 수 있지만 네네. 저는 아직 정치할 생각이 없고요. 길거리에서 윤석열 타도나 퇴진 민생 문제 해결 할 일 너무 많아요. 네. 그다음에 진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 중에 예를 들면 박지영 평론가님이나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임세현 소장님이나 또는 뭐 이경 대변인이나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분들 도와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출마 안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되지만은 저는 민주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쁜 경력으로부터 독립해서 투쟁하는 정치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